영도 국수집 연자네의 저녁 마감 시간은 언제나 오후 8시였습니다. 정연자 할머니는 올해 73이었지만 여전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면을 삶았죠. 49년 동안 지켜온 이 가게는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삶 그 자체였고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증거였습니다. 할매, 오늘도 국수 맛있었어요. 단골 손님이 자리를 털고 일어서며 인사를 건넸어요. 연자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그릇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육수 냄새가 온몸에 배어 있었지만 이 냄새야말로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향기였죠. 가게 벽면에는 낡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아들 서구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찍은 사진, 그리고 손녀 이든이가 처음 국수집에 왔을 때 찍은 사진까지요. 연자 할머니는 마지막 그릇을 씻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영도대교 너머로 부산항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풍경을 몇천 번은 봤을 겁니다. 하지만 질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볼 때마다 새로웠죠. 바다 냄새, 생선 냄새, 그리고 국수집 육수 냄새가 뒤섞인 이 동네가 그녀에게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확실히 가팔랐어요. 무릎도 예전 같지 않았죠. 하지만 연자 할머니는 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싫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 함께 35년 전에 매입한 곳이었어요. 당시 7천만 원을 주고 샀는데 지금은 시세가 5억 8천만 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이 집의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었어요. 2층 거실에 불을 켜자 익숙한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낡았지만 정갈한 가구들, 손때 묵은 장롱,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던 시계가 여전히 똑딱거리고 있었죠. 연자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뉴스에서는 부산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영도 지역도 재개발 바람이 불면서 집값이 최근 2년 사이 40% 이상 올랐습니다. 특히 바다가 보이는 주택들은 투자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연자 할머니는 TV를 껐습니다. 집값이 오르든 말든 그녀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집은 팔 생각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최근 들어 며느리 백미영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유난히 자주 찾아왔고 올 때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셔야죠 라는 말을 반복했어요. 미영은 45살로 외모도 세련되고 말투도 부드러웠습니다. 연자 할머니보다 30살 가까이 어렸지만 항상 존댓말을 쓰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죠. 하지만 최근 들어 그 태도 뒤에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연자 할머니는 새벽같이 일어나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멸치 500g, 다시마 200g, 무 1개, 대파 3뿌리. 정확한 비율이 중요했어요. 60리터짜리 큰 솥에 물을 붓고 중불에서 3시간 동안 끓여야 제맛이 났습니다. 이 과정을 단축하면 국물 맛이 달라졌죠. 할매, 문 열었어요? 아침 8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연자 할머니는 능숙하게 면을 삶아 그릇에 담고 육수를 부었어요. 파를 썰어 올리고 김가루를 뿌리는 순간까지 모든 동작이 자연스러웠습니다. 49년 동안 반복한 동작이었으니까요. 오전 11시쯤 며느리 미영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연자 할머니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미영은 평일 오전에는 거의 오지 않았거든요. 그녀는 화사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고급스러운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바쁘신데 죄송해요. 잠깐 시간 괜찮으시죠? 미영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연자 할머니는 그 미소 뒤에 무언가 감춰진 게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그래, 들어와. 점심때 전이라 지금은 손님이 없네. 미영은 구석 자리에 앉았고 연자 할머니는 물수건을 내주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미영은 쇼핑백에서 고급 한과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어머니, 이거 드시라고 사왔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약과예요. 고맙다. 근데 무슨 일이야? 평소에 이 시간엔 안 오잖아. 미영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즘 어머니 걱정이 너무 많이 돼서요. 이 계단 보세요. 너무 가파르잖아요. 어머니 무릎도 안 좋으신데 매일 오르내리시는 거 정말 위험해요. 연자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미영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이 가게도 그렇고요. 49년 동안 하셨으면 이제 좀 쉬셔야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저녁 8시까지 일하시는 거 73 나이에는 너무 무리예요. 난 괜찮아. 일하는 게 좋아. 어머니, 제 말 들어보세요. 제가 요즘 알아봤는데요. 기장 쪽에 정말 좋은 실버타운이 있어요. 바다도 보이고 시설도 최신식이고요. 거기 가시면 매일 새끼 다 나오고 건강관리도 해주고 친구들도 사귈 수 있어요. 연자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실버타운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게 아니었어요. 한 달 전에도 미영이 비슷한 말을 꺼냈었죠.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미영의 눈빛이 더 절박해 보였어요. 미영아, 나는 여기가 좋아. 이 집도 좋고 이 가게도 좋고. 실버타운 같은 데는 관심 없어.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일단 한번 보기만이라도 하세요. 제가 다음 주 토요일에 예약해뒀어요. 서구 오빠도 같이 가기로 했고요. 연자 할머니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 서구까지 동원했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서구는 48살로 해운대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착한 아들이었지만 아내 말을 잘 듣는 편이었죠. 알았어. 한번 보기는 보지. 하지만 약속은 못해. 미영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거기 정말 좋아요. 미영이 돌아간 후 연자 할머니는 혼자 가게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육수 끓는 소리만 조용히 들려왔어요. 49년 동안 들어온 이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는 영도대교를 건너는 차들이 끊임없이 오가고 있었고 바닷바람이 가게 문틈으로 스며들어왔죠. 연자 할머니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속에서 둘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이 가게와 이 집에는 여전히 그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때 묵은 계산대, 남편이 직접 만든 선반, 그리고 벽에 걸린 액자까지요. 실버타운이라. 연자 할머니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미영의 말이 전부 틀린 건 아니었어요. 계단은 확실히 가팔랐고 무릎도 예전 같지 않았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 집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인생 그 자체였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연자 할머니는 다시 면을 삶고 육수를 부으며 하루를 보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미영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실버타운, 편히 쉬다, 건강관리. 모두 듣기 좋은 말들이었지만 왜인지 불안했어요. 저녁 8시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연자 할머니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미영은 정말 자신을 걱정해서 그런 제안을 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면서 연자 할머니는 문득 10년 전 남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이 집은 절대 팔면 안 돼. 우리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이잖아. 서구한테 물려줘도 우리가 살던 이 집만큼은 지켜야 해.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연자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영도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서 배들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서구였어요. 엄마, 나야. 미영이가 다음 주 토요일에 실버타운 보러 가기로 했다며? 나도 같이 갈게. 그래, 알았어. 엄마 한 번만 봐. 미영이 말로는 정말 좋은 데래. 엄마 건강도 생각해야지. 알았다니까. 보기는 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 연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 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서구도 자신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겠지만 왠지 모르게 서운했습니다. 그날 밤 연자 할머니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여러 생각을 했어요. 만약 실버타운에 간다면 이 집은 어떻게 될까요? 미영의 말대로 팔게 될까요? 그렇다면 49년 동안 지켜온 국수집은요? 다음 날 아침 연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새벽 4시 30분이었어요.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지만 더는 잠을 이룰 수 없었죠. 어젯밤 미영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가게로 내려가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찬물에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불을 켰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를 들으며 연자 할머니는 문득 이 일을 처음 배우던 때가 떠올랐어요. 24살 때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국수집 운영법을 배웠죠. 당시 시어머니는 엄격했지만 국수 만드는 기술만큼은 아낌없이 가르쳐줬어요. 연자야, 국수는 마음이여. 급하게 끓이면 국물이 탁해지고 정성 없이 삶으면 면발이 퍼져버린다. 장사는 손님한테 내 마음을 파는 거야. 시어머니의 말이 귀에 쟁쟁했습니다. 연자 할머니는 그 가르침을 평생 지켜왔어요. 49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에 일어나 육수를 끓였습니다. 명절에도 아플 때도 심지어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날 아침에도요. 오전 9시쯤 가게 문을 열자마자 단골 손님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할매, 오늘도 국수 한 그릇. 오늘따라 국물이 더 구수한디? 손님들의 말에 연자 할머니는 미소 지었어요. 이런 순간들이 그녀를 살아가게 만드는 이유였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보람이었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쯤 연자 할머니는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게 앞 의자에 앉아 시원한 보리차를 마시며 거리를 바라봤어요. 영도의 거리는 예전만큼 활기차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정겨웠습니다. 횟집 아저씨가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고 구멍가게 할머니는 가게 앞을 쓸고 있었죠. 그때 낯선 남자 한 명이 가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혹시 사장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남자는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드림 부동산 대표 김성호라고 적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 지역 재개발 관련해서 건물주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연자 할머니는 명함을 돌려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팔 생각 없어요. 그냥 가세요. 아, 지금 당장 파시라는 게 아니고요. 요즘 이 지역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사장님 건물도 지금 시세가 5억 8천만 원에서 6억 정도 될 겁니다. 한번 상담이라도 필요 없다니까요. 가라고요. 연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남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물러갔어요. 하지만 연자 할머니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어제 미영이 다녀간 것도 그렇고 오늘 부동산 중개인까지 찾아온 것도 그렇고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었어요. 저녁 무렵 손녀 이든이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이든이는 올해 15살로 인근 중학교 3학년에 다니고 있었어요. 교복을 입은 채 가방을 메고 들어온 이든이는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체육시험 봤는데 100m 달리기에서 1등 했어요. 그래? 우리 이든이 대단한디. 할머니 배고파요. 국수 먹어도 돼요? 그럼 당연하지. 앉아 있어. 연자 할머니는 손녀를 위해 정성스럽게 국수를 만들었습니다. 면을 조금 더 쫄깃하게 삶고 파도 듬뿍 올렸어요. 이든이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죠. 와, 역시 할머니 국수가 최고예요. 이든이는 후루룩 소리를 내며 국수를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연자 할머니는 흐뭇하게 웃었어요. 이든이는 손주들 중에서도 유독 자신과 가까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말마다 가게에 놀러 왔고 할머니를 따라 국수 만드는 법을 배우기도 했죠. 할머니, 근데 엄마가 그러는데요. 할머니가 곧 실버타운 가신대요? 연자 할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엄마한테 그런 얘기 들었어? 네. 엄마가 아빠랑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다음 주에 같이 보러 간대요. 할머니, 정말 가실 거예요? 아니, 그냥 한번 보러만 가는 거야. 가기로 한 건 아니야. 이든이는 국수를 먹다 말고 할머니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절대 가지 마세요. 저는 할머니가 여기 계셔야 해요. 이 가게도 좋고 할머니 집도 좋은데 왜 다른 데 가요? 이든이의 말에 연자 할머니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손녀만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이든아. 할머니도 여기가 좋아. 걱정하지 마. 이든이가 돌아간 후 연자 할머니는 혼자 가게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영은 왜 그렇게 실버타운을 권하는 걸까요? 정말 자신을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연자 할머니는 결심을 했습니다. 혼자서라도 알아봐야겠다고요. 오전 영업을 마치고 가게 문을 잠근 뒤 택시를 타고 남포동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아는 변호사 사무실이 있었어요. 15년 전 남편과 함께 유언장을 작성할 때 도움을 받았던 곳이었죠. 어르신, 오랜만이시네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젊은 변호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연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저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누군가 나를 실버타운에 보내려고 하고 그러면서 내 집을 처분하려고 한다면 그걸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일단 어르신 명의로 된 재산은 어르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누구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성년후견인 제도 같은 걸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년후견인이 뭔가요? 판단 능력이 떨어진 어르신을 대신해서 재산을 관리하는 제도인데요. 물론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지만 가족이 신청하면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자 할머니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지킬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시고 재산 처분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문서로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걱정되신다면 신탁제도를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변호사는 친절하게 여러 방법을 설명해 줬습니다. 연자 할머니는 1시간 넘게 상담을 받고 나서야 사무실을 나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한편으로는 대비할 방법이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연자 할머니는 영도대교를 걸어서 건넜습니다. 다리 위에서 내려다본 바다는 잔잔했어요. 갈매기들이 날아다니고 작은 배들이 오가고 있었죠. 이 풍경을 평생 봐왔지만 오늘따라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내 삶은 내가 지켜야 해. 연자 할머니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집과 이 가게는 자신이 지키겠다고요. 남편과 함께 평생 일해서 마련한 곳이니까요. 그날 저녁 가게를 닫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며 연자 할머니는 예전보다 더 조심스럽게 난간을 잡았습니다. 무릎이 조금 아팠지만 참을만 했어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거실에 앉아 저녁 뉴스를 보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미영이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실버타운 보러 가기로 했어요. 제가 차로 모시러 갈게요. 알았어. 어머니, 기대하세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거기 가시면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연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영도의 밤은 고요했어요. 멀리서 배들의 불빛이 반짝이고 바람소리가 창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연자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우리 집 지켜야 하잖아요.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연자 할머니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그러고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15년 전 작성한 유언장이었죠. 내일 다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새로 작성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연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늦게 잠에서 깼습니다. 오전 7시였어요. 오늘은 가게를 쉬기로 했죠. 며느리 미영과 실버타운을 보러 가는 날이었으니까요. 샤워를 하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소에는 편한 옷만 입었지만 오늘은 왠지 단정한 옷을 입고 싶었어요. 남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생각보다 괜찮아 보였죠. 73이지만 아직 정정했어요. 오전 9시 30분쯤 미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출발했어요. 30분 후에 도착할게요. 알았어. 연자 할머니는 가방을 챙기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가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안으로 들어가 둘러봤어요. 깨끗하게 정리된 주방, 테이블, 그리고 벽에 걸린 사진들.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정확히 10시에 미영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깨끗한 흰색 SUV였어요. 미영은 운전석에서 내려 연자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드라이브하기 딱이에요. 차 안에는 아들 서구도 타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서구가 뒤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어요. 엄마, 오랜만이네. 요즘 가게 잘 되지? 그냥 그래. 먹고 살 만큼은 되고. 서구는 48살이었지만 여전히 연자 할머니 눈에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해운대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언제나 순한 아들이었죠. 차는 영도를 벗어나 광안대교를 지나 기장 방면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펼쳐졌어요. 푸른 바다와 하얀 파도가 아름다웠지만 연자 할머니는 왠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거기 도착하면 식사부터 하실 거예요. 거기 식당 음식이 정말 맛있대요. 일식, 한식, 양식 다 있고요. 미영이 운전하면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밝고 부드러웠어요. 40분쯤 달려서 실버타운에 도착했습니다. 푸른 바다 실버타운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12층짜리 건물이 두 동 나란히 서 있었고 앞으로는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외관은 확실히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죠.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자 직원 한 명이 반갑게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백미영님 맞으시죠? 예약 확인했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직원은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미소가 밝았어요. 로비로 들어서자 화려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샹들리에 그리고 한쪽에는 피아노까지 놓여 있었어요. 마치 호텔 같았습니다. 먼저 식당으로 모시겠습니다. 점심 식사하시면서 편하게 시설 안내 받으실 수 있어요. 식당은 2층에 있었습니다. 넓은 공간에 깨끗한 테이블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한쪽에는 뷔페식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샐러드, 생선구이, 불고기, 각종 반찬들까지 종류가 다양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음식 정말 좋죠? 매일 이렇게 나와요.
미영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연자 할머니는 조용히 음식을 담았어요. 하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음식은 깔끔해 보였지만 왠지 정이 가지 않았죠. 식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시설을 안내했어요. 여기는 헬스장입니다. 최신 운동 기구들이 갖춰져 있고요. 전문 트레이너도 상주하고 있습니다. 넓은 헬스장에는 러닝머신, 웨이트 기구, 요가 매트 등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도서관입니다. 책이 5,000권 넘게 비치되어 있고요. 조용히 독서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관도 쾌적했습니다. 창가 자리에서는 바다가 보였어요. 그리고 이쪽은 문화센터입니다. 서예, 그림, 노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모든 시설이 훌륭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죠. 하지만 연자 할머니는 점점 답답함을 느꼈어요. 왜일까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 객실을 보여드릴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호텔처럼 깔끔했어요. 직원이 한 방을 열어줬습니다. 이게 1인실입니다. 15평 정도 되고요. 침대, 옷장, 책상, 화장실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으로는 바다가 보이죠. 방은 확실히 깔끔했습니다. 새 건물이라 모든 게 깨끗했어요. 창밖으로는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죠. 하지만 연자 할머니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 방에는 남편의 흔적도 49년의 기억도 없었어요. 어머니, 여기 정말 좋지 않아요? 매일 바다 보면서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미영이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연자 할머니는 짧게 대답했어요. 시설은 좋네. 그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간호사도 24시간 상주하고 응급 상황 대비도 완벽해요. 어머니 건강도 계속 체크해주고요. 투어가 끝나고 1층 상담실로 이동했습니다. 상담사가 서류를 펼쳐놓고 설명을 시작했어요. 입주 비용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월 관리비가 18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식비 포함이에요. 1억 5천만 원이요? 연자 할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1인실 기준입니다. 만약 2인실로 하시면 9천만 원 정도로 가능해요. 미영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어머니 집 팔면 5억 8천만 원 정도 받으시잖아요. 입주 비용 내고도 4억 넘게 남아요. 그 돈으로 충분히 관리비 내시고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연자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집을 팔면? 미영이 처음부터 집을 팔 생각이었구나. 연자 할머니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한 달 전부터 실버타운을 권했던 것도 오늘 이렇게 데려온 것도 모두 집을 팔기 위한 계획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 서류 좀 보시겠어요? 상담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연자 할머니는 천천히 서류를 넘겨봤어요. 입주 계약서, 시설 이용 약관, 그리고 중간쯤에 낯선 제목이 보였습니다. 재산관리 위임 동의서. 연자 할머니는 그 부분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써 있었지만 내용은 분명했어요. 입주자가 판단 능력이 떨어질 경우 보호자가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재산관리 위임이라는 게? 상담사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아, 그건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한 거예요.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시면 판단력이 흐려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보호자분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에요. 연자 할머니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 재산을 다른 사람이 관리한다고요? 어머니, 그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미영이 재빨리 말했지만 연자 할머니는 이미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미영은 처음부터 자신을 실버타운에 보내고 집을 팔아서 그 돈을 관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마 입주 비용 1억 5천만 원을 내고 나면 남은 돈은 며느리가 관리하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돈도 조금씩 사라질 겁니다. 연자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설 구경 잘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 올 생각이 없습니다. 어머니. 미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시설도 좋고 음식도 좋고 완벽하잖아요. 좋긴 좋다. 하지만 내 집이 아니야. 난 내 집에서 살 거야. 어머니 집은 너무 낡았어요. 계단도 위험하고요. 여기가 훨씬 안전해요. 안전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니야. 난 내가 살던 집, 내가 운영하던 가게에서 계속 살 거야. 아들 서구가 난처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영이 말도 일리가 있잖아요. 서구야, 너는 조용히 있어. 이건 내 인생 문제야. 연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미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처음 보신 거니까 놀라셨을 수도 있어요. 집에 가서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뵐게요. 생각할 것도 없어요. 나는 집 팔 생각 없고 실버타운 갈 생각도 없어요.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상담사는 어색하게 웃으며 명함을 내밀었지만 연자 할머니는 받지 않았어요.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미영은 운전하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서구도 말이 없었어요. 연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판단한 게 맞아. 저 애는 처음부터 집을 노렸던 거야. 영도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미영은 가게 앞에 차를 세웠어요. 어머니, 다 오셨어요. 그래, 고생했어. 연자 할머니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미영이 창문을 내리고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알았어. 들어가. 연자 할머니는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 떠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연자 할머니는 가게 안에 혼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가게는 조용했습니다. 오늘은 쉬는 날이라 손님도 없었어요. 연자 할머니는 2층으로 올라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며느리에 대한 실망, 아들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까지. 저녁 무렵 손녀 이든이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실버타운 다녀오셨어요? 그래, 다녀왔어. 어땠어요? 시설은 좋더라. 하지만 나는 안 갈 거야. 이든이는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다행이다. 저는 할머니가 여기 계셔야 해요. 이든이의 따뜻한 포옹이 연자 할머니의 마음을 조금 녹여줬어요. 적어도 손녀만큼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일요일 아침 연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어제 실버타운 방문 이후로 마음이 복잡했지만 일은 해야 했어요. 가게를 쉬면 단골 손님들이 실망할 테니까요. 육수를 끓이면서 연자 할머니는 어제 본 재산관리 위임 동의서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느리 미영은 처음부터 집을 팔 생각이었던 거예요. 실버타운은 핑계였고 진짜 목적은 5억 8천만 원짜리 집이었던 거죠. 내가 바보처럼 당할 뻔했네. 연자 할머니는 멸치를 체에 거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49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봤지만 설마 며느리가 이럴 줄은 몰랐어요. 오전 8시 가게 문을 열자마자 단골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할매, 어제 가게 안 열었던디? 무슨 일 있었어, 애? 아이고,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쉬었어요. 그래도 연락은 해주지. 우리가 왔다가 헛걸음했잖아, 애. 손님들의 투정 섞인 말에 연자 할머니는 미안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국수집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어요.
매일 아침 들르는 일상이었고 연자 할머니와 나누는 짧은 대화가 하루의 시작이었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쯤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미영이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제 봤던 실버타운 상담사와 함께였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상담사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싶다고 하셔서 모시고 왔어요. 연자 할머니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나 관심 없다 했잖아. 어머니, 그래도 한 번만 더 들어보세요. 이번에는 특별 할인 제안도 가지고 오셨어요. 상담사가 친절하게 웃으며 팸플릿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이번 달에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주 비용을 1억 5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할인해 드리고요. 첫 6개월 관리비도 30% 할인입니다. 할인이고 뭐고 관심 없어. 돌아가. 연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이 할인은 이번 달까지만 유효해요. 다음 달부터는 정가로 돌아가요. 미영, 내 말 안 들려? 난 안 간다니까. 연자 할머니가 평소와 달리 며느리를 이름으로 부르자 미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이러는 건데요. 나를 위해서? 정말 그래? 연자 할머니는 냉소를 띤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요. 어머니가 여기서 매일 고생하시는 거 보면 제 마음이 아파요. 73 나이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저녁 8시까지 일하시는 거 정상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 고집 좀 부리지 마세요. 서구 오빠도 걱정하고 있어요. 이든이도 할머니가 편하게 쉬셨으면 좋겠대요. 이든이가 그랬어요? 네. 이든이도 할머니가 실버타운 가시면 좋겠다고 했어요. 연자 할머니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제 이든이는 자신에게 절대 가지 말라고 했었으니까요. 미영은 손녀까지 끌어들이며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미영 씨,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나는 실버타운 안 갈 거고 집도 안 팔 겁니다. 집을 안 판다고요? 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이 집 관리하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요. 2층 화장실도 누수 있고 보일러도 고장나고 그러잖아요.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편하게 사시는 게 낫지 않아요? 내 집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어머니. 미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더 이상 부드러운 미소는 없었어요.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집은 지금 5억 8천만 원이에요. 하지만 언제까지 이 가격일지 모르잖아요. 지금 팔아서 실버타운 들어가시고 나머지 돈은 저희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당신들이 관리한다고요? 연자 할머니는 비웃었습니다. 내 돈을 왜 당신들이 관리해요? 그건 내 돈이고 내가 알아서 쓸 거예요. 상담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르신, 저희는 정말 좋은 의도로 왔는데요. 혹시 다시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필요 없어요. 돌아가세요. 연자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하자 상담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미영을 쳐다봤습니다. 미영은 입술을 깨물며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어머니, 후회하실 겁니다. 이 기회는 다시 안 와요. 상관없어요. 가세요. 미영과 상담사가 나가고 나서 연자 할머니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며느리와 정면으로 부딪힌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참았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어요. 저녁이 되자 아들 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영이가 오늘 다녀왔다며? 왜 그렇게 차갑게 대하셨어요? 서구야, 너는 모르는 거야. 미영이가 노리는 게 뭔지.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미영이는 엄마 걱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걱정?
집을 팔아서 그 돈을 관리하겠다는 게 날 걱정하는 거야? 서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그건 엄마가 오해하신 거예요. 미영이는 그냥 엄마가 편하게 사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서구야, 나는 내 아버지랑 평생 일해서 이 집을 샀어. 7천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은 5억 8천만 원이야. 이게 단순히 집이 아니야. 우리 인생이고 추억이고 모든 거야. 엄마. 그리고 나는 아직 정정해. 73이면 요즘 세상의 나이도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 거야. 누구 신세도 안 질 거고. 엄마, 그래도 미영이 말도 일리가 있잖아요. 계단도 위험하고 매일 일하시는 것도 힘드시고. 서구야. 연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는 누구 편이야? 내 엄마 편이야? 내 아내 편이야? 서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연자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너도 미영이 편이구나. 괜찮아.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엄마, 그게 아니라. 연자 할머니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니 이제 정말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연자 할머니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지난번에 상담했던 젊은 변호사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르신 또 오셨네요. 무슨 일이세요? 연자 할머니는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실버타운 상담사까지 데리고 온 일, 재산관리 위임 동의서 이야기, 그리고 집을 팔려는 의도까지요.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지금 바로 대비하셔야 합니다.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시고 재산 처분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문서로 남기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신탁을 설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탁이 뭔가요? 신탁은 어르신의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겨서 관리하는 겁니다. 어르신이 원하시는 대로 재산을 사용하고 나중에 상속도 어르신 뜻대로 할 수 있어요. 가족이라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네. 비용이 좀 들긴 하지만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연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습니다. 집과 가게는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 손녀 이든이에게 물려주기로 했어요. 아들 서구에게는 예금 일부만 주기로 했습니다. 며느리 미영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기로 했죠. 어르신, 이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공증까지 받으시면 더 확실해요. 공증도 받을게요. 연자 할머니는 그날 오전 내내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유언장 작성, 공증, 그리고 신탁 설정까지요. 비용이 250만 원 정도 들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어요. 오후에 가게로 돌아오니 손녀 이든이가 교복을 입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가게 문이 닫혀 있어서 놀랐어요. 이든아, 할머니가 중요한 일 보고 왔어. 무슨 일인데요? 연자 할머니는 이든이를 2층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이든아, 할머니가 나중에 세상 떠나면 이 집하고 가게는 내가 물려받을 거야.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든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는 아직 안 가실 거잖아요. 물론이지. 할머니는 아직 팔팔해.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유언장을 쓴 거야. 이 집은 내 아버지한테 가는 게 아니라 너한테 직접 가는 거야. 할머니. 이든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우니? 할머니는 한참 더 살 건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할머니가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요. 연자 할머니는 손녀를 꼭 안아줬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어요. 이든아, 너는 할머니 국수 만드는 법 배우고 싶다고 했지? 네. 할머니 국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럼 이제부터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육수 끓이는 법부터 시작해서 면 삶는 법, 양념 만드는 법까지 다 가르쳐 줄 거야. 정말요? 이든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럼 할머니 기술을 누군가는 이어받아야지. 내가 이어받으면 할머니는 더 바랄 게 없어. 그날부터 연자 할머니는 이든이에게 국수 만드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든이는 주말마다 가게에 와서 할머니를 도왔어요. 멸치를 고르는 법, 다시마를 씻는 법, 육수 끓이는 온도와 시간까지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이든아, 육수는 중불에서 3시간 이상 끓여야 해. 센 불에 빨리 끓이면 국물이 탁해져. 네, 할머니. 그럼 불 조절이 중요하네요. 맞아. 그리고 멸치는 꼭 내장을 빼야 해. 안 그러면 국물이 씁쓸해져. 이든이는 꼼꼼하게 메모하며 배웠습니다. 15살이지만 배우는 자세가 진지했어요. 한편 며느리 미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가게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부동산 중개인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부동산 대표님 모시고 왔어요. 어머니 집 시세를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요. 연자 할머니는 국수를 삶다 말고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미영, 나 집 안 판다 했잖아. 어머니, 그래도 시세는 알아두셔야죠. 대표님 설명 좀 해주세요. 부동산 중개인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어르신, 이 지역 최근 거래 사례를 보시면요. 비슷한 조건의 주택들이 6억에서 6억 5천만 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르신 집은 위치도 좋고 바다도 보이니까 잘 내놓으시면 6억 2천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연자 할머니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6억 2천만 원이요? 좋네요. 그런데 나는 안 팔아요. 어머니. 미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 대체 왜 이러세요?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이러는 건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나를 위해서라고. 연자 할머니는 손을 씻고 미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내가 편하게 사는 거야? 아니면 이 집 6억 2천이야? 미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에요. 당신은 처음부터 이 집을 노렸어요. 실버타운은 핑계고 진짜 목적은 이 집을 팔아서 그 돈을 가로채는 거였죠.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재산관리 위임 동의서 그거 봤어. 너 나를 실버타운에 집어넣고 내 재산을 관리하겠다는 거잖아. 미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난처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어머니, 그건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한 거였어요. 혹시 모를 상황? 내가 치매라도 걸리길 바라는 거야?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솔직하게 말해봐. 미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결국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서구 오빠 회사가 요즘 어려워요. 2억 정도 빚이 있어요. 이대로 가면 부도날 수도 있어요. 연자 할머니는 놀라서 미영을 쳐다봤습니다. 서구가 빚이 2억이나 있다고. 네. 그래서 제가 어머니 집을 팔면 6억 2천만 원 받잖아요. 실버타운 입주 비용 1억 3천만 원 빼고 나머지 5억 정도로 빚을 갚고 회사를 살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날 실버타운에 쳐넣으려고 했던 거야?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어머니도 편하게 모시고 서구 오빠도 살리려고 했던 거예요. 연자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재산으로 너 남편 빚을 갚으라고. 그리고 난 실버타운에 처박혀서 남은 인생을 보내라고. 어머니, 나가. 당장 나가. 연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서구 오빠가 부도나면 우리 가족 다 망해요.
그건 서구가 알아서 해결할 일이에요. 내 재산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고. 어머니, 나가요. 당장. 연자 할머니가 소리치자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미영은 결국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가게를 나갔어요. 미영이 나간 후 연자 할머니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평생 이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미영이 나간 후 연자 할머니는 손님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모두들 방금 전 상황을 목격했으니까요. 하지만 단골 손님 몇 명이 조용히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할매, 괜찮아해.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할매, 우리가 다 봤어요. 며느리가 너무하네. 시어머니 재산 노리고 그러면 안 되는 기라. 단골 손님들의 말에 연자 할머니는 조금 위안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그날 저녁 아들 서구가 급하게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엄마, 미영이한테 들었어요. 왜 그렇게 심하게 하셨어요? 연자 할머니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서구야, 내 회사가 빚이 2억이나 있다며? 서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해? 미영이가 말했어. 내 집을 팔아서 내 빚을 갚으려고 했다며? 서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사업을 잘못해서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거래처가 부도나면서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내 집을 노린 거야? 아니에요, 엄마. 제가 미영이한테 부탁한 건 아니에요. 미영이가 혼자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부탁하지 않았어도 내가 알고 있었잖아. 그럼 똑같은 거야. 서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연자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어요. 서구야, 나는 내가 사업 잘 되기를 항상 바랐어. 내 아버지도 살아계셨으면 내가 자랑스러웠을 거야. 하지만 이건 아니야. 내 어머니 집을 팔아서 빚을 갚겠다는 건 아니야. 엄마, 저도 알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빚을 진 건 내가 책임져야 해. 그게 어른이야. 내 어머니한테 손 벌리는 건 부끄러운 일이야. 서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부족해서. 연자 할머니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서구야, 나는 내가 힘든 거 알아. 하지만 이 집은 못 줘. 이건 내 아버지랑 내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곳이야. 그리고 나는 아직 여기서 살아야 해. 알겠어요, 엄마.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서구가 돌아간 후 연자 할머니는 오랫동안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힘들다는 게 마음 아팠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삶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73세 나이에도 자기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연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겁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영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어요. 서구도 연락이 없었죠. 연자 할머니는 그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토요일 오후 손녀 이든이가 가게로 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할머니, 저 할머니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이야, 이든아? 이든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엄마랑 아빠가 요즘 매일 싸워요. 엄마는 할머니가 너무 이기적이라고 하고 아빠는 자기가 무능해서 그렇다고 하고. 저는 듣기 싫어요. 연자 할머니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든아, 미안해. 할머니 때문에 내 부모님이 싸우는구나.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엄마가 잘못한 거예요. 이든아.
할머니,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엄마가 뭐라고 해도 저는 할머니가 옳다고 생각해요. 이든이의 말에 연자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손녀만이라도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게 위로가 됐어요. 고마워, 이든아. 할머니는 내가 있어서 힘이 나. 할머니, 그리고요. 제가 결심했어요.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면 요리학교 갈래요. 그리고 할머니 국수집 이어받을래요. 연자 할머니는 놀라서 손녀를 쳐다봤습니다. 정말이야? 네. 할머니 국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데 이게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제가 배워서 계속 이어갈래요. 연자 할머니는 손녀를 꼭 안아줬습니다. 따뜻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든아, 할머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날 이후로 이든이는 더 열심히 국수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말마다 가게에 와서 할머니를 도왔고 멸치 고르는 법부터 면 삶는 타이밍까지 하나하나 익혀나갔어요. 이든아, 면은 정확히 2분 30초 삶아야 해. 2분이면 덜 익고 3분이면 너무 퍼져. 와, 30초 차이로 그렇게 달라져요? 그럼. 국수는 타이밍이 생명이야. 이든이는 타이머를 켜놓고 정확히 시간을 재며 면을 삶았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몇 번 반복하니 점점 익숙해졌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가게를 찾았습니다. 아들 서구였어요. 혼자 왔고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엄마, 국수 한 그릇 주세요. 연자 할머니는 말없이 국수를 삶아내왔습니다. 서구는 조용히 국수를 먹었어요.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가 회사 정리했어요. 연자 할머니는 놀라서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회사를 정리했다고? 네. 더 이상 버티는 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깨끗하게 정리하고 빚도 최대한 줄였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1억 5천만 원 정도는 갚았고요. 서구야. 그리고 제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요.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어요. 월급은 45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빚 갚으면서 천천히 살려고요. 연자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서구야. 그게 맞아. 엄마, 제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어요. 엄마 재산에 손 벌리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이제 알겠어요. 서구야, 엄마는 내가 힘들 때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집을 팔 수는 없어. 이건 엄마 삶이거든. 알아요, 엄마. 이제 이해해요. 서구는 국수를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 이제 가볼게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서구가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연자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정신을 차린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연자 할머니는 가게를 닫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거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닷바람이 들어왔어요. 영도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연자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서구가 정신 차렸어요. 이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연자 할머니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그리고 우리 이든이가 국수집 이어받겠대요. 우리 가게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연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영도대교 너머로 부산항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멀리서 배들의 경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여기가 좋아. 이 집도 이 가게도 이 바다도. 연자 할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73의 나이에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연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 30분이었어요. 오늘은 특별히 육수를 더 정성스럽게 끓이고 싶었습니다. 멸치 600g, 다시마 250g, 무 1개 반, 대파 4뿌리.
평소보다 조금 더 넣었어요. 큰 솥에 물을 붓고 중불에 올렸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집안을 채웠죠. 오전 8시 가게 문을 열자마자 단골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할매, 오늘 국물이 더 구수하네. 그쵸? 오늘 특별히 정성 들였어요. 손님들은 만족스럽게 국수를 먹었습니다. 연자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어요. 이게 바로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쯤 손녀 이든이가 왔습니다. 오늘은 친구 둘을 데리고 왔어요. 할머니, 제 친구들이에요. 제가 할머니 국수 자랑했더니 꼭 먹어보고 싶대요. 그래, 어서 와라. 앉아. 연자 할머니는 세 그릇의 국수를 만들었습니다. 이든이의 친구들은 첫 술을 뜨자마자 감탄했어요. 와, 진짜 맛있다. 이든아, 내 할머니 국수 정말 대박이다. 그치? 내가 말했잖아. 할머니 국수가 최고라고. 이든이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연자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어요. 저녁이 되자 며느리 미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어머니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연자 할머니는 한참을 문자를 들여다봤습니다. 미영이 진심으로 반성한 건지 아니면 형식적인 사과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일단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알았다. 앞으로 조심해.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길게 대화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날 밤 연자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며느리와의 갈등, 아들의 빚 문제, 그리고 실버타운 소동까지. 하지만 결국 자신의 뜻을 지켜냈습니다. 집도 지켰고 가게도 지켰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지켜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나는 내 삶을 살 거야. 연자 할머니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73이라는 나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앞으로도 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손녀에게 기술을 전수하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겁니다. 창밖으로 영도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영도대교의 불빛, 바다 위를 오가는 배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부산항까지. 모든 게 아름다웠어요. 연자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일 겁니다. 그리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국수를 삶고 하루를 보낼 거예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11월 중순 부산에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연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였습니다. 이제는 손녀 이든이가 주말마다 와서 도와줬죠. 할머니, 오늘 멸치 내장 제가 다 뺐어요. 어때요? 잘했어, 이든아. 이제 제법 숙련됐네. 이든이는 15살이었지만 국수 만드는 솜씨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육수 끓이는 불 조절부터 면 삶는 타이밍까지 할머니의 기술을 하나하나 익혀가고 있었어요. 어느 화요일 오후 낯선 남자가 가게를 찾았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남자였어요. 사장님, 잠깐 시간 괜찮으신가요? 무슨 일이신가요? 남자는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부산시 도시재생사업단 팀장 최진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부산시 도시재생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최진수라고 합니다. 영도 지역 전통 가게들을 보존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사장님 가게가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연자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시재생이요? 그게 뭔가요? 오래된 가게들을 보존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장님처럼 40년 이상 한자리에서 장사하신 분들을 발굴해서 시에서 리모델링 비용도 지원하고 마케팅도 도와드리고 있어요. 리모델링 비용이요? 네.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주방 시설 교체, 인테리어 개선, 간판 교체 등에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연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가게가 낡은 건 사실이었어요. 주방 기구들도 20년 넘게 쓴 것들이었고 벽지도 누렇게 발해 있었죠. 그런데 조건이 있나요? 조건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부탁드리는 게 있습니다. 리모델링 후에 가게 역사를 소개하는 작은 전시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사진이나 오래된 물건들을 전시해서 이 가게의 이야기를 손님들에게 들려주는 거죠. 연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신청하시겠어요? 서류 작업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요. 한번 해볼게요. 최진수 팀장은 기뻐하며 자료를 꺼냈습니다. 연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일주일 후 승인이 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자 할머니는 이든이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이든아, 할머니 가게가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됐대. 정말요, 할머니? 축하해요. 고마워. 그런데 리모델링 하는 동안 가게를 열흘 정도 닫아야 한대. 괜찮아요, 할머니. 그 정도는 괜찮죠. 연자 할머니는 단골 손님들에게 공지를 했습니다. 12월 첫째 주부터 둘째 주까지 열흘간 가게를 닫는다고요. 손님들은 아쉬워하면서도 응원해줬어요. 할매, 새 단장하고 나면 더 좋아지겠네. 기대되는데. 할매, 우리 열을 어떻게 버티노? 다른 국수집은 할매 국수 맛이 안 나는데. 손님들의 말에 연자 할머니는 뿌듯했습니다. 12월 첫째 주 월요일 리모델링이 시작됐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직원들이 아침 일찍부터 와서 작업을 시작했어요. 낡은 벽지를 뜯어내고 주방 타일을 교체하고 오래된 기구들을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연자 할머니는 2층에서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49년 동안 써온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게 아쉬웠어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습니다. 사장님, 이 사진들은 어떻게 할까요? 직원 하나가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건 버리지 마세요. 전시 공간에 걸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연자 할머니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닦으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찍은 사진, 아들 서구가 어렸을 때 가게 앞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첫 손님들과 찍은 사진까지. 모든 사진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리모델링 닷새째 되는 날 아들 서구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큰 화분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가게 재오픈 선물이에요. 서구야, 고마워. 서구는 화분을 내려놓고 작업 중인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와, 엄마. 정말 깔끔해지네요. 새 가게 같아요. 그치? 시에서 도와줘서 이렇게 됐어. 엄마, 제가 그동안 많이 반성했어요. 엄마한테 손 벌리려고 한 거 정말 부끄러워요. 연자 할머니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서구야,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내가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해. 네, 엄마. 새 직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비록 월급은 적지만 빚 갚으면서 천천히 살려고요. 잘하고 있어, 아들. 서구는 엄마를 안아줬습니다. 연자 할머니는 아들의 품에서 따뜻함을 느꼈어요. 열흘 후 리모델링이 완료됐습니다. 가게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깨끗한 흰색 벽지, 반짝이는 주방 타일, 새 테이블과 의자들. 그리고 한쪽 벽면에는 작은 전시 공간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전시 공간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고 옛날에 쓰던 국자와 그릇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연잔의 국수집 49년의 역사. 1976년 개업. 정연자 사장이 시어머니에게서 배운 전통 방식으로 육수를 끓입니다.
연자 할머니는 그 글을 읽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이렇게 기록으로 남는다는 게 신기했어요. 재오픈 날 단골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매, 열흘 기다렸어에. 빨리 국수 주이소. 할매, 가게 완전 새 것 같은데? 근데 국수 맛은 그대로제. 당연하죠. 맛은 안 변해요. 연자 할머니는 첫 손님을 위해 국수를 삶았습니다. 새로운 주방 기구들이 낯설었지만 손은 여전히 익숙하게 움직였어요. 육수를 붓고 팔을 올리고 김가루를 뿌리는 순간까지 모든 동작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할매, 맛 똑같네. 역시 할매 국수가 최고요. 손님의 말에 연자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가게는 새로워졌지만 국수 맛은 변하지 않았어요. 49년 동안 지켜온 그 맛 그대로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부산시 관계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최진수 팀장과 함께 시의원 한 명도 왔어요.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가게 정말 아름답게 변했네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새 출발하게 됐어요. 사장님 가게가 이번 도시 재생 사업의 모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지역 신문에 실으려고요. 인터뷰요? 연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해보죠. 인터뷰는 30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기자는 가게의 역사, 국수 만드는 방법,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물었어요. 사장님, 73 나이에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신다고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하지만 이게 제 삶이에요. 국수를 만들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게 제 일상이거든요.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제 손녀가 이 가게를 이어받을 거예요. 지금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요. 와, 3대째 이어지는 국수집이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인터뷰 기사는 일주일 후 지역 신문 일면에 실렸습니다. 49년 한자리를 지킨 영도 국수집이라는 제목으로요. 기사에는 연자 할머니의 사진과 함께 가게 이야기가 자세히 실렸어요. 기사가 나간 후 가게에는 새로운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을 보고 온 사람들, 도시재생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전통 음식을 찾는 젊은이들까지. 가게는 평소보다 2배는 바빠졌어요. 할머니, 신문 보고 왔어요. 49년 동안 한자리를 지키신 게 정말 대단하세요. 고맙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국물 맛이 정말 깊네요. 이게 49년의 내공인가 봐요. 손님들의 칭찬에 연자 할머니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쁜 건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영감을 준다는 사실이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손녀 이든이가 친구 5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친구들한테 국수 만드는 법 보여주고 싶어요. 괜찮죠? 그럼 좋지. 이든이는 친구들 앞에서 국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멸치 내장을 빼고 육수를 끓이고 면을 삶는 모든 과정을 보여줬어요. 친구들은 감탄하며 지켜봤습니다. 이든아, 너 진짜 잘한다. 완전 프로 같아. 우리 할머니한테 배웠거든. 할머니가 최고의 선생님이야. 이든이의 말에 연자 할머니는 뿌듯했습니다. 손녀가 자신의 기술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게 감사했어요. 그날 저녁 가게를 닫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며 연자 할머니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요. 49년 동안 한자리를 지키며 살아온 게 이제는 누군가에게 이야기가 되고 영감이 되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영도대교의 불빛이 반짝이고 바다 위로 달빛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연자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여보, 우리 가게가 유명해졌어요. 신문에도 나고 손님들도 많이 와요. 그리고 우리 이든이가 가게를 이어받을 거예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연자 할머니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여보, 우리 잘 살았죠? 후회 없어요. 12월 중순 부산에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연자 할머니는 새벽에 일어나 창문을 열자 하얀 눈이 영도 거리를 덮고 있는 걸 봤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와, 눈이다. 연자 할머니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내려다봤습니다. 49년 동안 이 창문에서 얼마나 많은 눈을 봤을까요? 하지만 오늘의 눈은 유난히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가게로 내려가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새 주방 기구들이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멸치를 넣고 다시마를 씻고 물을 썰어 넣는 모든 과정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오전 8시 가게 문을 열자마자 단골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눈을 털며 들어오는 모습이 정겨웠습니다. 할매, 오늘 첫눈이네. 이런 날은 따뜻한 국수가 최고제. 그쵸? 앉으세요. 금방 해드릴게요. 연자 할머니는 능숙하게 국수를 만들었습니다. 뜨거운 육수가 손님들의 몸을 녹여줄 겁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쯤 며느리 미영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2달 동안 거의 오지 않았던 미영이었어요. 손에는 과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연자 할머니는 놀라서 미영을 쳐다봤습니다. 왔어요. 앉아요. 미영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예전과 달랐어요. 오만함이 사라지고 조금은 겸손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가게 정말 깨끗해졌네요. 신문에서 봤어요. 그래. 시에서 도와줬어. 어머니, 제가 오늘 온 건 진심으로 사과드리려고요. 미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돈만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연자 할머니는 말없이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서구 오빠가 제게 많이 얘기했어요. 어머니한테 손 벌리려고 한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어머니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어요. 미영아, 난 내가 미워서 거절한 게 아니야. 난 그냥 내 삶을 내가 결정하고 싶었을 뿐이야. 알아요, 어머니. 어머니가 옳았어요. 너도 이해하게 될 거야.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들면 자기 인생을 스스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알겠어요. 그리고 서구 일은 서구가 해결할 일이에요. 물론 힘들겠지만 그게 어른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네, 어머니. 저희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미영은 일어서며 연자 할머니에게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미영이 나간 후 연자 할머니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사과가 진심이었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저녁 무렵 손녀 이든이가 찾아왔습니다. 눈을 맞으며 뛰어들어온 이든이는 상기된 얼굴로 웃었어요. 할머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인데? 제가 학교에서 나의 롤모델 발표를 했는데요. 할머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무 감동받으셨대요. 정말? 네.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할머니처럼 한 가지 일을 50년 가까이 하신 분은 진짜 존경받을 만하다고요. 그리고 저한테 가업을 잇겠다는 게 멋지다고 하셨어요. 이든이의 말에 연자 할머니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든아, 고마워. 할머니를 그렇게 생각해줘서. 할머니, 저 진심이에요. 저는 정말 이 국수집 이어받을 거예요. 대학도 요리 관련 학과로 갈 거고 방학 때마다 여기 와서 배울 거예요. 이든아. 연자 할머니는 손녀를 꼭 안아줬습니다. 이든이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어요. 할머니, 그런데 제가 하나 제안이 있어요. 뭔데? 할머니,
우리 인스타그램 계정 만들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인스타그램으로 맛집을 찾거든요. 제가 사진 찍어서 올릴게요. 인스타그램이 뭔데? 아, 할머니. 그냥 사진 올리는 앱이에요. 제가 다 할게요. 할머니는 그냥 국수만 만드시면 돼요. 그래, 내가 하고 싶으면 해봐. 이든이는 핸드폰을 꺼내 연자 할머니 가게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연자네 국수집이라는 이름으로요. 할머니, 첫 게시물 올릴게요. 할머니가 국수 만드시는 사진이요. 이든이는 할머니가 국수를 만드는 모습을 여러 장 찍었습니다. 육수를 붓는 장면, 파를 올리는 장면, 그리고 완성된 국수 사진까지요. 할머니 올렸어요. 캡션은 49년 전통 할머니의 정성이 담긴 국수라고 썼어요. 그래. 근데 그거 올리면 사람들이 보는 거야? 네. 사람들이 좋아요 누르고 댓글도 달아요. 기다려보세요. 분명 반응 올 거예요. 이든이의 예상은 맞았습니다. 게시물을 올린 지 하루 만에 좋아요가 300개가 넘었고 댓글도 50개 이상 달렸어요. 와, 진짜 전통 국수집이네요. 꼭 가보고 싶어요. 49년이라니 대단하시네요. 응원합니다. 영도에 이런 보물 같은 가게가 있었네요. 댓글들을 보며 연자 할머니는 신기해했습니다. 이든아, 이 사람들이 다 우리 가게를 알게 된 거야? 네, 할머니. 인스타그램은 이렇게 빨리 퍼져요. 앞으로 계속 올릴게요. 그날 이후로 이든이는 주말마다 가게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할머니가 새벽에 육수 끓이는 모습, 손님들이 만족스럽게 국수 먹는 모습, 그리고 눈 내리는 영도 풍경까지. 모든 게 콘텐츠가 됐어요. 한 달이 지나자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가게에는 젊은 손님들이 부쩍 늘어났어요. 할머니, 인스타그램 보고 왔어요. 사진으로만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더 좋네요. 할머니, 저희 셀카 좀 찍어도 돼요? 젊은 손님들은 국수 사진을 찍고 가게 사진을 찍고 할머니와 함께 사진도 찍었습니다. 연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이든이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할머니, 크리스마스 특선 메뉴 어때요? 1년에 한 번만 파는 특별한 국수요. 특별한 국수? 그게 뭔데? 할머니가 옛날에 시어머니한테 배웠다고 했잖아요. 그때 특별한 날에만 만들던 국수 있지 않았어요? 연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떠올랐어요. 아, 있긴 해. 시어머니가 명절 때만 만들던 해물국수가 있었어. 굴, 새우, 오징어를 넣어서 만드는 건데 엄청 손이 많이 가. 그거예요. 그걸 크리스마스 특선으로 팔아요. 미리 예약받고요. 예약? 네. 하루에 30그릇만 만드는 거예요. 특별하게요. 가격은 일반 국수보다 5,000원 더 받고요. 연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이든이는 인스타그램에 공지를 올렸습니다. 크리스마스 특선 해물국수 하루 30그릇 한정. 예약제 운영. 게시물에는 옛날 사진과 함께 해물국수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었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게시물을 올린 지 6시간 만에 예약이 다 찼어요. 연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든아, 벌써 다 찼대? 네, 할머니. 사람들이 엄청 관심 많아요. 할머니의 특별한 레시피니까요. 크리스마스 당일 연자 할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굴을 씻고 새우를 손질하고 오징어를 썰었어요. 모든 재료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오전 11시 첫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젊은 커플이었어요. 할머니, 예약한 김민준입니다. 어서 와요. 앉으세요. 연자 할머니는 정성껏 해물국수를 만들었습니다.
육수에 해물을 넣고 살짝 끓인 뒤 면을 삶아 올렸어요. 파를 듬뿍 올리고 고춧가루를 살짝 뿌렸습니다. 와, 대박이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손님들은 감탄하며 국수를 먹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30그릇의 해물국수가 모두 팔렸어요. 손님들은 만족하며 돌아갔고 인스타그램에는 후기가 줄을 이었습니다.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어요. 할머니의 정성이 느껴지는 국수였습니다. 내년에도 꼭 먹으러 올게요. 그날 저녁 연자 할머니는 이든이와 함께 매출을 정리했습니다. 해물국수 30그릇에서 나온 수익은 60만 원이었어요. 할머니 대박이에요. 하루에 60만 원이나 벌었어요. 그치? 특별한 날에는 특별한 메뉴가 필요한가 봐. 할머니, 우리 앞으로도 계절마다 특선 메뉴 만들어요. 봄에는 봄나물 국수, 여름에는 콩국수, 가을에는 버섯국수 이렇게요. 연자 할머니는 손녀의 열정에 감탄했습니다. 이든아, 너는 정말 장사 수완이 있는 것 같아. 할머니보다 낫네.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 기술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저는 그냥 아이디어만 낸 거고요. 그날 밤 연자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73세 나이에 인스타그램 스타가 되고 크리스마스 특선 메뉴를 팔고 젊은 손님들에게 인기를 얻다니.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영도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크리스마스 불빛이 반짝이고 영도대교가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연자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가게가 이제 젊은이들한테도 인기래요. 인스타그램이라는 걸 한대요. 신기하죠?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연자 할머니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여보, 나는 행복해요. 73이지만 아직도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든이가 가게를 이어받을 거예요. 우리 가게는 계속될 거예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 1월 첫날 연자 할머니는 특별히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오늘은 떡국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49년 동안 명절이면 늘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떡을 썰고 육수를 끓이면서 연자 할머니는 지난 1년을 돌아봤어요.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 실버타운 소동, 그리고 가게 리모델링까지.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 자신의 뜻을 지켜냈어요. 오전 8시 가게 문을 열자 단골 손님들이 벌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매, 새해 복 많이 받으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떡국 서비스예요. 연자 할머니는 단골 손님들에게 떡국을 무료로 대접했습니다. 1년 동안 찾아와준 감사의 마음이었어요. 할매, 올해도 건강하게 장사하이소.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건강하세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쯤 아들 서구가 가족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미영과 손녀 이든이도 함께였어요.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구는 정중하게 절을 했습니다. 미영도 옆에서 따라 절했어요.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작년에 정말 죄송했습니다. 연자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새해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자. 감사합니다, 어머니. 가족들은 함께 떡국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 앉은 식탁이었어요.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엄마, 제가 새 직장에서 3개월 일한 보너스 받았어요. 많지는 않지만 이걸로 보일러 수리비 드리려고요. 서구는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서구야, 내가 쓰렴.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2층 보일러 고장 났다고 하셨잖아요. 이걸로 고치세요. 연자 할머니는 아들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비록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아들이 스스로 번 돈으로 어머니를 생각한다는 게 중요했어요. 고맙다, 아들.
엄마, 그리고요. 제가 앞으로 매달 50만 원씩 드릴게요. 생활비로 쓰세요. 서구야, 너는 빚도 갚아야 하잖아. 괜찮아요. 빚은 천천히 갚으면 되니까요. 엄마한테는 매달 드려야죠. 연자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들이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가족들이 돌아간 후 연자 할머니는 혼자 가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해 첫날의 영도는 평온했어요. 바다는 잔잔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올해는 어떤 해가 될까? 연자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74이 되는 해였어요.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많았습니다. 손녀에게 기술을 전수해야 했고 가게를 더 발전시켜야 했죠. 일주일 후 부산시로부터 특별한 연락이 왔습니다. 최진수 팀장이 직접 가게를 찾아왔어요.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가게가 부산시 무형문화재 예비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무형문화재요? 네. 전통 방식으로 50년 가까이 국수를 만들어 오신 기술과 역사를 인정받으신 거예요. 정식 지정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예비 후보로 선정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연자 할머니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형문화재 후보라고요? 네. 사장님처럼 한 가지 기술을 오래 지켜오신 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거든요. 시에서는 이런 분들을 찾아서 보호하고 지원하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영광이네요. 최진수 팀장이 돌아간 후 연자 할머니는 손녀 이든이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이든아, 큰일 났어. 할머니가 무형문화재 후보래. 진짜요, 할머니? 대박이에요. 그치? 나도 믿기지가 않아. 할머니, 제가 바로 인스타그램에 올릴게요. 이거 완전 뉴스감인데요. 이든이는 즉시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우리 할머니 부산시 무형문화재 예비 후보 선정 이라는 제목으로요. 게시물에는 할머니가 국수 만드는 사진과 함께 감동적인 글이 담겨 있었습니다. 49년 동안 한자리를 지키며 전통 방식으로 국수를 만들어 오신 우리 할머니. 드디어 그 가치를 인정받으셨습니다. 할머니, 축하드려요. 그리고 사랑해요. 게시물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좋아요가 10,000개를 넘었고 댓글은 수백 개가 달렸어요.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분들이 진짜 보물이죠. 응원합니다. 꼭 정식 지정되시길 바랍니다. 지역 신문과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취재 요청이었어요. 연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든이의 설득으로 취재를 받기로 했습니다. 2월 중순 지역 방송국에서 촬영팀이 왔습니다. PD, 작가, 카메라 감독 등 5명이었어요. 사장님, 저희가 오늘 하루 종일 촬영하겠습니다. 새벽 육수 끓이는 장면부터 저녁 마감까지 다 담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촬영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연자 할머니가 육수를 끓이는 모습, 멸치 내장을 빼는 모습, 그리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모습까지 모든 게 카메라에 담겼어요. 인터뷰도 진행됐습니다. 사장님, 49년 동안 한자리를 지키신 비결이 뭔가요? 연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그냥 매일 정성껏 국수를 만들었을 뿐이에요.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그게 제일 큰 보람이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은요? 제 손녀가 이 가게를 이어받을 거예요. 지금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가게가 100년, 200년 계속되면 좋겠어요. 촬영은 저녁 8시까지 계속됐습니다. PD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장님, 정말 좋은 장면들 많이 담았습니다. 이번 달 말에 방송 나갈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3주 후 방송이 나갔습니다. 제목은 49년을 지킨 영도의 국수 할머니였어요. 20분짜리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방송은 연자 할머니의 하루를 따라가며 그녀의 삶과 철학을 담았어요. 새벽에 육수를 끓이는 모습, 손님들과 정겹게 대화하는 모습, 그리고 손녀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모습까지. 방송이 나간 다음 날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방송을 보고 온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할머니, 어제 방송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할머니 인생이 드라마 같으세요. 존경합니다. 제 아이들한테도 보여줬어요. 할머니처럼 열심히 살라고요. 연자 할머니는 손님들의 말에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영감을 준다는 게 감사했어요. 4월이 되었습니다. 봄이 왔고 영도에는 벚꽃이 피었어요. 연자 할머니는 이든이의 제안으로 봄 특선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봄나물 국수였어요. 냉이, 달래, 쑥을 넣은 국수는 계절의 맛이 가득했습니다. 예약은 금방 마감됐고 손님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할머니, 이 맛이 진짜 봄이네요. 계절마다 특선 메뉴가 있다니 완전 센스 있으세요. 연자 할머니는 손녀의 아이디어가 정말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절마다 특별한 메뉴를 내놓으니 손님들도 기대하고 찾아왔어요. 5월 어느 날 부산시로부터 공식 연락이 왔습니다. 연자 할머니의 국수 만드는 기술이 정식으로 부산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정식으로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되셨습니다. 연자 할머니는 전화를 받고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74세 나이에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되다니 꿈만 같았어요. 이든이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든아, 정식으로 지정됐대. 무형문화재. 할머니, 정말요? 와, 대박. 그치? 나도 믿기지가 않아. 할머니, 이거 완전 큰 뉴스예요. 제가 바로 올릴게요. 인스타그램에는 또 한 번 축하 글이 올라갔습니다. 팔로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축하 댓글이 1000개를 넘었습니다. 6월에는 시청에서 공식 인증서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연자 할머니는 생전 처음 정장을 빌려 입고 행사에 참석했어요. 아들 서구, 며느리 미영, 손녀 이든이 모두 함께였습니다.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237호 전통 국수 제조 기능 보유자 정연자님께 인증서를 수여합니다. 시장이 직접 인증서를 건넸습니다. 연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인증서를 받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객석에서는 가족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든이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쳤고 서구도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행사가 끝나고 가족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연자 할머니는 인증서를 들고 환하게 웃었어요. 74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로 돌아온 연자 할머니는 인증서를 벽에 걸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옆에 나란히요. 과거와 현재가 함께 어우러진 공간이었어요. 여보, 봤어요? 제가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됐어요. 연자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일해온 게 헛되지 않았어요. 우리 국수가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이든이가 이걸 계속 이어갈 거예요. 창밖으로 영도의 저녁 풍경이 보였습니다. 영도대교의 불빛, 바다 위의 배들, 그리고 석양에 물든 하늘. 모든 게 아름다웠어요. 연자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74이라는 나이가 결코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로서 전통을 지키고 후대에 전수하는 책임이 생겼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연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였습니다. 무형문화재가 됐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같은 정성으로 국수를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육수 더 구수한디?
맨날 똑같은데요. 정성은 매일 똑같이 드려요. 손님들은 웃으며 국수를 먹었습니다. 연자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어요. 이게 바로 자신이 평생 해온 일이었고 앞으로도 계속할 일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손녀 이든이가 왔습니다. 요즘 이든이는 거의 매일 가게에 왔어요. 방학이라 시간이 많았죠. 할머니, 오늘은 면 삶는 거 연습할래요. 그래, 해보렴. 이든이는 능숙하게 면을 삶았습니다. 타이머를 2분 30초에 맞추고 정확히 시간을 지켰어요. 면을 건져 찬물에 헹구고 그릇에 담았습니다. 할머니, 확인 부탁드려요. 연자 할머니는 면을 집어 먹어봤습니다. 완벽해. 이제 진짜 프로 수준이네. 정말요? 와, 기뻐요. 이든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연자 할머니는 손녀의 미래가 기대됐어요. 이 아이가 가게를 이어받으면 100년은 더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 8시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연자 할머니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가 끝났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연자 할머니는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국수를 만들고 저녁에 가게를 닫았죠. 하지만 이 평범한 하루가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며 연자 할머니는 무릎이 조금 아팠어요. 74의 나이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아직 할 수 있으니까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영도의 밤은 고요했어요. 멀리서 배들의 불빛이 반짝이고 바람 소리가 창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연자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나는 행복해요. 우리가 함께 지켜온 이 가게, 이 집, 이 모든 게 소중해요. 그리고 이제는 이든이가 이걸 이어받을 거예요. 우리 삶이 헛되지 않았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연자 할머니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여보, 고마워요. 당신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감사해요. 연자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날 겁니다. 육수를 끓이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국수를 만들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겁니다. 74의 나이에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며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며 다음 세대에게 가치를 전수하며 그게 바로 진정한 삶이었습니다. 영도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연자 할머니의 집 창문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그 불빛은 49년 동안 꺼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 빛날 것입니다.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영원히.